사천 역사 문화 탐방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선진이 성입니다. 그런데 예. 벚꽃 하면은 진해, 하동 많이 떠올리실 텐데 우리 사천도 벚꽃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 바로 뒤에 보이는 여기가 그 유명한 벚꽃으로 유명한 선진리성입니다. 아, 예. 여기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여기에서 조명연합군이 일본 왜적한테 이제 참패를 합니다. 왜적으로 봐서는 이제 말하자면 소수로 3만 대 7천으로 소수로 싸웠는데 대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그 자랑스러운 자리가 된 거죠. 근데 그 후손이 일제강점기에 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기 와가지고 자기네 조상의 자랑스러운 성첩지니까 이제 성역화를 하면서 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벚나무를 많이 심고 놀아요. 그것도 비석도 하나 세우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원화가 되고 성역화가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네, 네. 거는, 그 옛날 여기서 하는 벚꽃놀이의 유래가 어디에 있는지 아, 네. 알고 그걸 즐기는 거하고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즐기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면서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예. 네. 선생님, 예. 이 성의 모습을 보니까 예.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아, 예. 저희가 앞서서 예전에 예, 예. 밀양에서 만나봤던 적산가옥도 이런 모습 예, 아니었나요? 적산가옥의 축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네. 있었죠. 예. 이 외성과 적산가옥이 닮아 있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성이 아니라 그렇죠. 일본의 성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어떤 그렇죠. 외성의 모습 중에 특징, 그 하나네요. 외형상 특징이죠. 아. 그 일본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수비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딱 직각인 것보다는 살짝 기울어져서 한 70도 정도. 그게 이제 외성의 일반적인 외형상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 선진성도 요건 복원이 된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그 특징을 따라가지고 나름대로 복원을 한 거죠. 아, 그 우리나라 성, 읍성이든 산성이든 대부분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성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기울어져 있다. 있는 모습. 예, 예. 뭐 더 다른 몇 가지도 더 있긴 한데 많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방금 걸어 내려온 곳이 이곳 성에서 가장 예. 높은 곳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외적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지휘했던 지휘소 천수각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예. 이 사천의 2차 전투가 예, 네, 예.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예,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예, 예. 네, 맞습니다. 그 운명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 1차 전투에서는 이기고 2차 전투에서는 참패했다. 네. 그 참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왜군으로서는 승리하고 나서 이제 막 기세가 올라가지고 저 순천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포위하고 있던 그 순천 왜군을 도와러 가려고 그래요. 네. 그거를 막아가지고 치러지는 게 노량해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기고 왜적이 졌다면은 도우려고 하는 것도 없을 수 있었고 노량해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순신 장군이 좀 더 진짜 오랜 수명을 누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사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물론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을까요? 아, 예. 먼저 저도 그랬는데 이 선진이성이 외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외성 한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비석이 있어요. 네. 저도 제일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 왜 여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요 앞에가 바다인데 네. 요 앞 바다가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사천해전 성전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딱 이렇게 세운 거예요.
요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최초 출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적을 거의 분멸 다 시켰죠. 요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천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안고 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가슴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알아가면서 그 난중일기를 보면은 오늘 알았다.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렸다. 어깨가 아파서 오늘은 활을 쏘지 못하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원천이 이제 바로 여기 사천해전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바로 조명군총 앞에 섰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 예. 이 총이 의미하는 의미가 예. 탕탕 쏘는 총이 아니라 네,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이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묻힌 주인공이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무덤을 총이라 그러죠. 네, 네. 예. 조명군총에 관한 이야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아주 아늑하고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려야 될 거는 430년 전 임진, 그러니까 1598년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천읍성 2차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조선군사, 명나라 군사 이 일대 그냥 막 너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 그때 당시 제대로 수습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안에 이제 갑옷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조총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수습되어 있다가 네. 발굴해가지고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아픈 상처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생님, 예. 그렇다면 이 조선 군사와 예, 예. 그 명나라 군사의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예, 아주 아래에서부터 이제 황제, 명나라 황제에 이르기까지, 명나라는 아주 고압적이었고, 조선은 이제 굽신굽신하는 이런 거였고, 더군다나 이제 이 징비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것들이 많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은 한겨울에 따뜻한 군막 안에서 자는데 대신인 유승룡조차도 한 대잠을 자고, 그보다 못한 백성들은 저 담장 밖에서 밤새도록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그 듣고 있으니 차마 견디기 어려웠다. 이런 걸 이제 유승룡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고을의 수령이 명나라 일반 군사한테 학대를 당하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외적은 얼레빛과 같다면은 명나라 군대는 찬빛과 같다. 얼레빛은 이제 네. 여기서 요즘 말하는 도끼빛 비슷한 네.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네네. 그건 좀 성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끌어내 갔다면은 찬빛은 아시죠? 네. 촘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끌어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역사 탐방을 하면서 사찰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네. 선생님 각 절마다 특색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네. 근데 다소일사에는 예. 중심 법당에 불상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건가요? 예, 양산 통도사에서 보셨던 네. 것처럼, 여기는 불상 대신에 네. 뒤에 보이는 어떤 진신사리탑, 그러니까 그걸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은 이제 그냥 이렇게 나무로 또는 쇠로 이렇게 만든 그냥 모습을 본딴 거지만은, 진신사리 같은 경우는 부처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중심정각의 이제 현판도 대웅전이 아니고 정멸보궁이라고 저렇게 따로 적혀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해주실 사찰에 있다고 대한 하는데. 이야기보다는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사람 대한 공부, 이야기. 네. 뭐 사람의 인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장소를 옮겨 볼까요? 바로 옆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저희가 다솔사 안에서도 이제 장소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생님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아, 예. 그거 많이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딱 세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데가 안심료라고 요사체, 말하자면 스님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오신 손님들이 머무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누가 계셨느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제 여기에 거처를 하고는 했습니다. 1920년대 비밀 결사 조직 만당, 그러니까 만회할 때 그 만자에다가 만당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제 당수가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분을 이제 그 다솔사로 모시면서 이렇게 불교계의 항일운동 거점이 되는 게 바로 다솔사 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소설가 김동리 선생. 네. 우리 어린 그 청소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그러죠. 등신불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다솔사와 김동리, 다솔사와 만해 한용운 이런 식으로 인연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준 최범술이라는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천 출신이고 선임이면서 다솔사 주지였습니다. 또 항일운동을 거세 차게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을 모시고 김동리 선생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말하자면 어떤 김동리 선생의 소설 창작의 대표적인 소설 창작의 배경이 됐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오랫동안 계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두텁게 만드는 어떤 그렇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새그러나무 네. 이게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여기에서 회갑을 맞았을 때 회갑 기념으로 그 동료 항일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 심어준 나무입니다. 황금 공작 편백인데 네.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80년을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하면은 네. 만해 선생의 숙소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요사태 네. 안심료였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항일운동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나무가 사천에 있게 된 것도 지역 인물인 최범술 선생이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중함, 더불어 지역 인물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시원하게 뻗은 나무 그늘도 있고 예, 예. 보니까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무가 이 팽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우거져 있고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 어떤 사연이 어려 있는지는 모르고 뭐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여기 공원 삼아 놀러 오는 데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 예. 그럼 공원 아닌가요? 예, 대방진 구랑이라고 오. 전통시대 군사문화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꽤 크네요. 예. 여기 대방진 구랑에서 대방은 동네 이름이고 진 이건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군대, 부대 이런 정도 뜻으로 보면 됩니다. 굴항은 굴착기, 포크레인 이것처럼 이제 파가지고 항구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말하자면 진짜 옛날에는 육지였는데 여기를 이제 쫙 다 파내고 이제 숨길 수 있도록 배를 또 숨겨가지고 뭐 하느냐? 한편으로는 수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쪽이 바로 삼천포 해협인데 삼천포 해협으로 외적이 배를 타고 쳐들어올 때 여기 숨어 있다가 나가서 맞아 싸우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주 자리가 절묘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으리라고 미리 정탐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 바로 요 위에만 딱 올라가도 바깥에 삼천포 해협의 사정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맞아 싸울 수 있는 네. 그런 우리나라의 사실상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어떤 군사, 해양 군사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끌고 나간 곳이라 그런지 더욱 의미 있었던 사천 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사천 곳곳에 담겨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남의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